안녕하세요. CDP 산림 및 토지 그룹 지원 웨비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CDP 한국위원회의 김현정 산림입니다. 오늘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산림 정보 공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기존 공시를 이어가시는 분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너는 녹화되며 녹화본과 발표 슬라이드는 등록하신 웹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산림 데이터를 공개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미응답의 대가와 공급업체의 응답 베네핏을 짚어본 뒤 산림 응답 로드맵과 주요 문항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산림 데이터를 공개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팩트, 의존성, 리스크, 기회의 개요와 정보 공개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산림 정보를 공개해야 될까요? 정보 공개가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며 인간 활동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산림과 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육상 생태계 75%가 인간 활동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전 세계의 토지의 20%에서 40%가 이미 황폐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산림 면적은 1960년대 이후 절반 이상이 사라졌으며 그 중에 11%는 2000년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을 빠르게 잃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산림 전용과 부실한 산림 관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를 차지합니다. 이를 하나의 국가로 본다면 무려 세계 3위 배출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기 대응에서 인간 부문, 특히 농업과 원자재 공급망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산림은 CDP 전체 버전 질의서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마지막 환경 주제입니다. 산림은 전 세계 16억 명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매년 평균 1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경제와 지구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보스턴 컨설턴트 그룹에 따르면 산림의 전 세계적 경제적 가치는 150조 달러에 이릅니다. 산림이 우리 경제와 생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약 44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자연과 그 생태계 서비스의 중간 이상으로 의존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전 세계 GDP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산림이 우리 경제 전반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산림 전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674만 헥타르의 열대림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고 하루 축구장 2만 6천 개의 규모인데요. 이 과정에서 3.1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CDP는 응답기업이 파악한 산림 리스크의 잠재적 재무 영향을 약 2,79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산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은 환경 의존성, 임팩트, 리스크, 기회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환경 대응을 선도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산림 전용의 영향은 산림 경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산림이 사라지면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와 기후조절 기능이 함께 훼손되어 광범위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전 세계 담수 공급의 75%가 산림 생태계에 의존합니다. 식품, 음료, 제조, 공공서비스 기업은 산림 전용과 토지 황폐화가 자사의 수자원과 생산 능력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산림은 산업,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흡수하는 핵심 탄소 흡수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육상 동식물의 80%가 산림에 의존합니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생태계를 교란해
농업, 어업, 원자재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산림정보 공개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지키고 핵심 자원을 보존하며 기후환경 리스크를 완화하는 일입니다. 지금 정보 공개를 통해 산림 조치를 시작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가장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연 기반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지속가능성은 윤리적 선택을 넘어 장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산림 생태계가 무너지면 원자재 조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산림 공급망에 대한 의존성을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산업을 담은 것은 아니며 전체 분류는 링크된 방법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 식품, 음료, 소매기업은 팜유, 대두, 축산물, 목재, 코코아 같은 산림 위험 원자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의존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산림 의존성은 이들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학, 개인, 위생용품 기업은 여러 제품의 팜유, 대두, 파생물을 사용하고 자동차 부문도 타이어의 천연고무와 내장재의 가죽을 통해 산림과 연결됩니다. 즉 산림에 대한 임팩트와 의존성은 전통적인 고위험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산업이 공급망과 조달 관행을 통해 산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팜유 대두 파생물은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세제, 바이오 연료 등 예상보다 훨씬 넓은 제품군에 쓰이고 천연 고무와 가죽은 자동차 의류 산업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저위험으로 여기는 기업도 그 공급망을 따라가다 보면 산림 전용과 무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세션을 계기로 이제 기업의 조달 품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번에는 산림 전용 대응에서 공급망이 갖는 핵심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 전용은 주로 상업적 농업에서 비롯되며 대두, 팜유, 축산물, 목재 같은 원자재가 산림 손실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산림 전용의 약 80%가 농업 확장과 관련되어 있어 기업이 공급업체와 협력해 산림 전용 없는 조달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진전은 아직 더딘데요. 2023년 기준 고위험 원자재를 공개한 기업 중 단 64개만이 최소 1개의 원자재에 대해 100% 산림 전용 전환이 없는 공급망을 달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총 445개 기업이 진행 상황을 공시했지만 그 중에서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186개사에 그쳤습니다. 2026년 공시는 민간 부문이 2030년 산림 전용 근절 약속과 파리협정 글로벌 스톡테이크와 같은 국제 목표의 이행 궤도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점검 지점이 될 것입니다. 자연 관련 공시는 빠르게 표준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CDP 지리선을 통해 자연에 대한 리스크, 기회, 의존성, 임팩트를 공개하고 있으며 사업과 가치사슬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400개 이상의 기업이 처음으로 기후산림 수자원 주제에 응답했으며 그 중에서 산림 테마 공시 기업은 3,828개사에 이릅니다. 전체 환경 테마 공시는 2023년 대비 약 31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4년도에 CDP가 기후수자원 산림지리서를 하나의 통합지리서로 개편해 보고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와 규제당국의 요구로 산림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림 관련 재무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커지면서 경영진이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CDP 산림정보 공개는 단순한 투명성 확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데이터를 보면 기업이 공시에 참여하면서 인식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P의 산림 데이터를 처음 공개한 기업의 47%가 이미 산림 정책이나 공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 3년차가 되면 응답 기업의 80%가 산림 정책과 공약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CDP 공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보공개 기업의 진전의 흐름도 확인됩니다. 지속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실제로 공급망에서 산림 전용을 근절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 전용 관리 현황을 꾸준히 공개한 242개 기업 중 약 절반이 최소 1개의 원자재에서 산림 전용 근절에 근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2020년 같은 수준을 보고한 90개사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로 투명성이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은 남아있는데요. 2023년 전체 응답 기업 중 산림 전용 근절에 근접한 기업은 전체 중 35%, 약 189개사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였는지 살펴봤지만 반대로 기업 활동도 자연 훼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림과 생태계가 쇠퇴하면 기업은 공급망 차질, 비용 상승, 회복 탄력성 저하 같은 리스크에 점점 크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되돌릴 기회가 있는데요. 산림 전용이 없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도입하면 기업은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며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번영을 우선함으로써 더 회복 탄력적인 경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보 공개는 이러한 의존성, 임팩트, 리스크를 파악하고 아직 활용되지 않은 성장 기회를 식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다음으로는 CDP 산림 정보 공개 요청에 대응하지 않을 때 치르게 되는 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림 전용에 대응하지 않을 때 치르게 되는 대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리스크입니다. CDP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 기업은 산림 관련 리스크로 평균 약 3억 달러의 재무 역량에 노출되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기업당 평균 1,74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 대응 비용보다 17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 리스크는 공급망 차질, 규제 제재, 평판 손상에서 비롯됩니다. 투자자는 점점 더 많은 산림 전용을 포함한 환경 영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소비자도 지속 가능하게 조달된 제품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산림 전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환경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재무 의사결정입니다. 공급망은 산림 리스크의 핵심 발생 지점입니다. 산림 관련 리스크 요인의 52%가 공급망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리스크를 평가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원자재에 대해 산림 리스크를 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84%가 산림 전용 관련 리스크를 실제로 식별해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조차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정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잠재적인 재무 역량까지 산정된 산림 리스크는 54%에 불과합니다. 리스크를 평가하고 정량화하려면 공급망 인게이지먼트가 필수적입니다. 산림 전용을 공개한 기업의 69%가 이미 공급업체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런 선제적인 인게이지먼트가 공급망 내 산림 리스크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정보 공개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적, 전략적 기회도 함께 드러냅니다. 기업의 29%가 사업에 중대한 재무적,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림 관련 기회를 식별했으며 231개 기업이 총
$580억 규모의 기회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 산림 관리가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경제적 이점을 보여줍니다. 기회는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 운영 효율성 향상, 투자자 신뢰 제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CDP 공시를 통해 기회를 발굴하는 기업은 규제 변화와 시장, 소비자 변화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으며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 투자자,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림정보 공개 과정 전반에서 의존성, dependency, impact, 리스크, 기회, opportunity와 같은 중대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본 슬라이드는 산림이 환경적 관점과 사업적 관점 모두에서 어떻게 중대성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기업은 기후조절, 담수, 수분, 원자재 같은 핵심 서비스를 산림 생태계에 의존합니다. 동시에 기업 활동은 산림 전용과 토지 이용 변화를 통해 산림에 중대한 임팩트를 미칩니다. 이 두 관점이 결합되어 이중 중대성을 이룹니다. 즉 기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존성과 임팩트는 결국 재무적 중대성으로 이어집니다. 생태계 악화는 공급망의 차질, 운영비가 상승하고 회복 탄력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산림 전용이 없는 지속가능한 관행은 새로운 시장과 혁신, 장기적 사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CDP는 기업의 정보 공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상호 의존성과 임팩트 리스크 기회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급업체가 CDP에 응답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CDP 정보 공개의 주요 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크게 자본 접근성, 사업 경쟁력, 규정 준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접근성입니다. 연간 6.4조 달러의 구매력을 가진 340개 이상의 구매 기업이 CDP 공급업체 데이터를 조달 의사결정에 활용합니다. 유니레버, 네슬레, P&G 등 많은 대기업이 CDP에 응답하는 공급업체를 우선 선정하므로 투명한 공시는 선호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하고 공급업체 제외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DP 데이터는 자산 규모 142조 달러의 700여 개 투자자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자본 비용 절감과 녹색 금융 접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경쟁력입니다. 산림 리스크를 파악해 기업의 운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산림 관리 개선을 통해 자원 소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업스트림 공급망의 산림 전용은 많은 산업에서 스콥3 배출의 주요 원인이므로 조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정 준수입니다. CDP 공시는 EU 산림 전용 규정을 비롯해서 CBD,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TNFD, ISSB, GRI, 생물다양성 표준 101 등 확대되는 자연 관련 공시 요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돕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며 시장 접근성을 높입니다. CDP 지리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프레임워크,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한 번의 공시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원스톱 솔루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DP는 산림 전용, 자연 생태계 전환 방지를 위한 실무 중심 국제 가이드라인인 책임성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2020년 산림 지리서를 본 이니셔티브의 원칙, 용어, 지침에 맞춰 정비했으며 이를 채택한 기업은 CDP에 더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DP는 다른 자연 관련 표준과의 정합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EFRAG와 협력해서 ESRS 정합성을 높이고 있으며 CDP와 EFRAG 협력은 기업의 CSRD 준수를 지원하고 ESRS 활용을 가속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GRI와는 2018년부터 물 폐수 표준 등과 부분 연계해 왔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서 CDP를 통해 GRI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TNFD와도 양해 각서를 맺고 부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TNFD는 TCFD를 기반으로 하며 CDP가 이미 TCFD 및 IFRS-S2와 정합성을 확보한 만큼 TNFD와의 연계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울러 CDP 공시는 향후 시행될 EUDR 준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CDP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급망을 모니터링하며 산림 전용 관련 정책 조치를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실사 의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CDP는 공급업체가 산림 전용 대응 진척 사항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반 마련입니다. 산림에 대한 의존성과 임팩트, 관련 리스크 기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CDP에 부분적으로라도 정보를 공개하고 생산 조달하는 산림위험 원자재의 핵심 정보와 원산지를 보고합니다. 두 번째는 역량 강화입니다. 산림 전용 전환이 없는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추적 가능성 강화, 인증, 모니터링 투자, 가치사슬 내 규정 미준수 문제 해결 등 산림 전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보고합니다. 세 번째는 성과 개선입니다. 성숙한 공급업체는 투적 가능성 이니셔티브나 경관 관할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전환 없는 목표나 토지 부문 과학 기반 목표와 같은 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합니다. 나아가 토지 전환을 근절하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갑니다. 다음으로는 산림 응답 로드맵과 주요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CDP는 고객사가 요청한 모든 환경 주제를 하나의 통합 주디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 지리서로 공시하며 고객사 중 한 곳으로부터 산림 정보 공개를 요청을 받은 경우 슬라이드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통합 모듈이 표시됩니다. 이 통합 모듈은 하나 이상의 환경 주제를 함께 다룹니다. 통합 모듈에도 특정 주제 문항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모듈 1에는 산림 전용 위험이 높은 7대 원자재, 목재, 함유, 축산물, 대두, 커피, 코코아, 고무에 대한 산림 문항이 있습니다. 이 원자재들은 발표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러한 통합 모듈에 더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산림 전용 모듈도 함께 응답하게 됩니다. 산림 전용 모듈은 모듈 8번입니다. 이렇게 통합 모듈은 여러 환경 주제를 한 문항에서 함께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후, 수자원, 산림을 각각 응답할 때 발생하던 중복을 줄여줍니다. 산림 정보 공개를 요청을 받으셨다면 통합 모듈의 산림 관련 문항과 함께 산림 전용 모듈인 모듈 8번을 응답하게 되며 이 둘이 합쳐져 하나의 완결된 산림 공식을 구성합니다. 모듈 8번은 주로 팜유, 목재, 축산물, 대두 같은 원자재 보고를 중심으로 하며 천연고무, 코코아, 커피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기업의 원자재 의존도와 산림 전용, 자연생태계 전환에 관련한 정책 공약 이행 사항을 묻습니다. 모듈 8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자재 정보입니다. 제해 항목과 원자재 물량, 생산 조달 위치를 다루며 포괄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로 이후 공시 내용을 이해하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DCF 성과입니다. 산림 전용 전환이 없는 목표, 추적 가능성 시스템, DCF 진행 상황을 통해 기업이 산림 전용 전환이 없는 가치 사슬을 향한 여정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준수, 경관 관할권 접근법, 생태계 보건 프로젝트 등을 다루며 일부 항목은 CDP 공급망 회원사의 요청에 응답하는 기업에게만 표시됩니다. 공급업체의 대응 역량이 제한적이라면 우선 제해 항목, 원자재 정보, DCF 진행 상황, 판매한 인증 물량, 토지 기반 배출량 감축 영역부터 공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각 세션의 데이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 세션에서 보고한 물량이 뒤 섹션 응답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첫 섹션의 원자재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모듈 8번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듯 산림은 수많은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도표 오른쪽에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자연림이 벌채되고 이 원자재가 왼쪽에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기업의 사업이 산림에 미치는 임팩트, 그리고 산림 전용과 관련된 리스크, 기회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첫걸음은 바로 산림에 대한 사업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산림 전용과 연관된 원자재를 생산 조달하고 생산 과정에서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한다면 해당 기업은 산림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산림 모듈은 주로 이 7대 원자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산림 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기업은 공시를 시작하기 전에 질의서 셋업 단계의 원자재 공개 섹션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질의서 셋업은 각 조직에 어떤 문항이 표시될지를 결정하고 맞춤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사가 생산 조달하는 원자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의서 전반에 어떤 원자재에 대해 응답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한 원자재에 대해서만 관련 문항이 표시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CDP 산림 문항을 통해 전세계 산림 전용과 토지 이용 변화의 7대 주요 원인이 되는 원자재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산림 정보 공개 기업이 응답하는 문항의 약 30%가 원자재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모듈 8번에 포함됩니다. 원자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농업이 전세계 열대림 산림 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7대 원자재 모두가 CDP 평가에 포함됩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 기업은 질의서 셋업 단계에서 공개할 원자재를 직접 선택하고 행추가표에서 각 원자재에 대해 2가지를 답합니다. 보고기간 동안에 해당 원자재를 생산 조달 사용했는지, 그리고 해당 원자재를 공개할지 여부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각 기업에게 표시되는 문항이 맞춤 구성됩니다. 이후 문항에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각 원자재의 생산량 또는 조달량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DP는 원자재별로 각 4가지 물량을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먼저 총 원자재 물량은 공개 대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생산 조달한 해당 원자재의 전체 물량입니다. 공개 물량은 산림 문항에서 실제 보고 대상으로 포함된 물량입니다. 이 공개 물량은 다시 생산량과 조달량으로 나뉩니다. 생산량은 기업이 직접 생산한 비중이고, 조달량은 가공, 거래, 제조 공정의 투입재나 포장재로 사용하기 위해 조달, 구매한 비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산량은 원자재가 재배, 사육, 수확되는 농장이나 생산 단위를 직접 소유 관리하는 경우 그 활동에서 나온 물량을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물량은 조달량으로 보고합니다.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제조품에 포함된 원자재나 동물성 제품에 함유된 대두 물량도 조달량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두 총 물량이 3만 톤이고 보고년도 합병으로 10,000톤을 제외했다면 공개 물량은 2만 톤이 됩니다. 그중 생산량이 15,000톤, 조달량이 5,000톤인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자재 물량 보고에 관련한 CDP 기술 노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DP는 보다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위해 공시 전반에서 4가지 물량을 사용합니다. 이 물량들은 질의서의 2곳에서 입력합니다. 먼저 모듈 1의 1.22번 문항에서 총 원자재 물량, 즉 생산 조달한 전체 물량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3가지는 모듈 8의 8.2 문항에서 입력하며 이는 모듈 8 전반의 물량을 이해하는 맥락이 됩니다. 공개 물량은 공시에 포함하는 물량으로 총 원자재 물량을 그대로 공개 물량으로 전체 보고하도록 권장하되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개 물량은 다시 생산량과 조달량으로 세분화합니다. 이 4가지 물량은 모두 미터톤
단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8.2 문항의 세 가지 물량, 공개 물량, 생산량, 조달량은 모듈 8의 여러 문항에서 반복해 활용됩니다. 따라서 8.2에서의 응답이 이후 문항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는 맥락이 됩니다. 가치사슬 매핑은 산림 관련 의존성, 임팩트, 리스크 기회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급업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산림 전용을 식별, 평가, 관리하고 나아가 그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산림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가치사슬 매핑이란 기업을 기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자재 생산자에 이르는 과정을 뜻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직의 경제 활동을 식별하고 산업 분류에 따른 그룹 수준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어 CDP 산림 역량 분류를 활용해서 산림 고위험 활동과 관련된 직접 공급업체를 파악하고 해당 공급업체에 대한 가치사슬 지도를 작성해서 그 위치를 파악합니다. 가치사슬 매핑에는 여러 접근 방식이 있으며 처음부터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추적 가능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치사슬 매핑과 추적 가능성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가치사슬 매핑이 공급업체, 생산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추적 가능성은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취급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둘을 함께 활용하면 원자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예를 들어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치사슬 매핑 외에도 공급업체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생산자에게 직접 생산 단위 정보를 요청하거나 TRASE 같은 오픈 데이터 플랫폼으로 공급망을 생산 지역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 블록체인으로 물량의 ID를 부여해 가치사슬 전반을 추적하거나 물리적 공급망 추정을 인증으로 비인증 자재와 분리된 물량을 생산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걸음으로는 직접 공급업체와 협력해서 현재 어떤 추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지역 차원의 추적 이니셔티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CDP에 보고할 수 있는 추적 가능성 수준은 4가지입니다. 구체성이 낮은 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 국가 외 지점입니다. 원산지 국가에 속하지 않는 중개 공급업체나 최초 수입업체까지만 추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페루의 첫 수입업체까지 추적하고 원산지 국가는 불명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원산지 국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까지는 추적했으나 국가 내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원산지 내 조달 지역입니다. 국가보다 좁은 범위로 브라질 마토그로스처럼 특정 지역, 관할 구역까지는 추적했지만 구체적인 생산 단위는 파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생산 단위입니다. 원자재가 실제 생산된 농장, 목장, 산림 관리 단위까지 추적한 경우로 생산 과정에서 산림 전용, 전환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입니다. 산림 정보 공개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산림 전환과 전환입니다. 두 개념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이란 자연 생태계가 다른 토지 이용 형태로 바뀌거나 그 종구성, 구조, 기능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 전용은 자연림을 다른 토지 이용 형태로 전환하거나 그 종구성, 구조,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은 자연 생태계의 한 유형이므로 산림 전용은 곧 전환의 한 유형입니다. 즉, 자연림을 농업용지, 황폐화된 토지, 조림지 같은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초원 같은 다른 자연 생태계가 이런 상태로 바뀌는 경우는 기타 자연 생태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지리서에서 원자재 물량의 DCF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 보증을 제공하는 제3자 인증입니다.
물리적 추적 가능성을 갖춘 공급망 인증을 통해 해당 물량을 산림 전용 전환이 없는 원산지와 연결합니다. 다만 모든 인증 제도가 산림 전용에 충분히 엄격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제도가 DF, DCF를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 단위 모니터링입니다. 생산 단위의 경계를 파악하면 기준일 이후 해당 단위에서 산림 전용 전환이 있었는지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현장 평가에 근거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운스트림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나 그 신뢰성 확보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 조달지역 모니터링입니다. 조달지역 차원에서 산림 전용 전환 위험이 없거나 미미하고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물량을 DF, DCF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인증을 활용할 때는 해당 인증 제도가 실제로 DF, DCF를 보장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인증이 같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원자재의 DCF 상태를 판단할 때 제3자 인증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선택한 인증 제도가 원정 보증을 제공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자, 산림 관리 인증 기준이 산림 전용 전환 없음에 대해 충분히 엄격한지입니다. 생산 단위에서 산림 전용과 전환을 막을 안정장치가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관리 이력 모델이 원자재의 물리적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지입니다. 물리적 추적 가능성은 인증 자재를 비인증 자재와 분리해 관리하는 분리 또는 동일성 보존 모델에서만 가능합니다. DF, DCF를 완전 보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의 목록은 본 발표 부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방금 논의한 주요 주제에 대해 설명하게 될 몇 가지 모듈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제 공개할 차례입니다. 먼저 모듈 1에서 총 원자재 문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이 산림 모듈이 아닌 모듈 1이 있는 이유는 여기서의 선택에 따라 모듈 1 전반에 관련해 문항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항 1.22번에서는 생산 조달하는 모든 원자재와 물량을 공개하고 1.24, 1.24.2에서는 해당 원자재에 대한 가치사슬 매핑을 수행했는지를 묻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조달 원자재와 관련된 환경 의존성, 임팩트, 리스크, 기회를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비 후 재활용 원료 비중을 묻는 18번 열이 신설되었고 원자재 형태와 미공시 사유의 드롭다운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 총 원자재 물량을 공개한 뒤에는 8.1과 8.1.1에서 제외할 물량을 명시합니다. 이 문항의 의도는 보고 경계를 설정하고 중요한 제외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로는 관련 원자재 사용이 없거나 관리 관행이 파악이 어려운 지역, 데이터가 제한적인 활동, 제품군, 최근 인수 합병 매각으로 인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 항목을 정하면 8.2에서 공개 물량을 기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공개 물량은 총 원자재 물량에서 제외된 항목을 뺀 값과 같아야 합니다. 참고로 EUDR은 소량 면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체 원자재를 공시해두면 실사 의무의 이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3과 8.5에서는 공개한 원자재의 생산 위치와 조달 위치를 묻습니다. 이 데이터는 귀사가 여러 지역의 토지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임팩트, 나아가 산림 전용, 자연생태계 전환과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소유, 관리, 통제하는 사업장과 조달 원산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투자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시에는 질의 참조 지도나 쉐이프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표 부분입니다. 8.7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산림 전용 전환 없는 목표를, 8.7.1에서는 그 세부 사항을, 8.7.2에서는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생산 조달과 관련된 기타 목표를 묻습니다. 이 문항의 의도는 산림 전용과 자연생태계 전환을 근절하기 위한 전사적 기한 내 정량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범 사례는 최소한 주요 사업 영역을 포괄하는 산림 전용 없는 목표에서 시작해 성숙해짐에 따라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전환 없는 목표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목표를 세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AFI 지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준연도를 명시합니다. 기준연도란 그 이후 생산 단위에서 산림 전용 전환이 발생하면 목표를 미준수한 것으로 보는 기준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물 판묘에 2015년 12월을 기준연도로 정했다면 그 이후 산림 전용 전환이 발생한 생산 단위에서는 조달해서는 안 됩니다. AFI는 전환 없는 목표에 2020년 이전 기준연도를 권장하며 EUDR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규정 준수 필요 여부를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SBTN에 따라 산림 전용 없는 목표와 전환 없는 목표를 별도로 공시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 커버리지를 함께 공시하도록 8.7.1의 신규열이 추가되었고 목표 달성 연도 드롭다운도 변경되었습니다. DCF 성과 부분인 마지막인 8.9에서는 공개하는 각 원자재 물량에 대해 산림 전용 전환이 없는지 평가했는지를 묻습니다. 평가를 수행했다면 산림 전용 전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물량과 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 방법을 입력하게 됩니다. 방법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입니다. 완전 보증을 제공하는 제3자 인증은 8.9.1, 생산 단위 모니터링은 8.9.3, 조달 지역 모니터링은 8.9.4에 보고합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오른쪽에 링크된 소비자 포럼 원자재 로드맵과 DCF 방법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급망 문항인 8.13, 8.13.1은 기사가 직접 운영 사업장이나 업스트림 가치사슬에서 이룬 토지 이용 변화 관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제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배출 감축 효과를 가져온 활동으로는 다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원자재의 조달 생산 확대, 인증 원자재의 조달 생산 확대, 산림 전용 전환의 검증 가능한 감소, 산림 전용 전환 없는 약속에 부합하는 원자재의 조달 생산 확대, 그리고 생태계 보건, 재조림, 조림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문항을 통해 CDP 공급망 참여 기업은 배출 감축 목표의 진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사업 시나리오를 넘어선 감축 성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정보 공개를 시작하실 때 도움이 되는 주요 자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CDP 글로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CDP 정보 공개 응답 관련된 모든 참고 자료를 수록한 허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CDP 전체 문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허브에서 산림 정보 공개 관련한 보고서 및 분석 컨텐츠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고 자료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CDP 평가 마감일은 9월 16일입니다. 화면의 참고 자료 링크에서 2026년 질의서와 작성 안내서, 변경사항 트래커, 채점 방법론 등 응답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 토지 관련해서는 CDP 기술 노트와 소비재 포럼의 자료도 함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